어제 하루 종일 가장 화제가 된 정치인을 꼽으라면 이분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해 왔고 진보 정당인 녹색당 대표를 지냈고 또 최근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합류를 한 신지혜 전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자,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분이 누구신가 신상 파악부터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확실한 페미니스트시죠? 그럼요. 녹색당 대표까지 지낸 탈원전주의자시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최근까지 한 8차례 이렇게 공개 비판하신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어리둥절해요. 네. 아니 정치인들이 당을 옮길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이동에는 중간 과정이란 게 있거든요. 예, 왜 그 정치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게 됐는가 맥락이 있고 네. 시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 근데 신지혜 부위원장님은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갑작스럽게 핸들을 확 튼 느낌이랄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에선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저도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진보 쪽에 제3지대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대선 구도를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양강 구도를 깨고 다자 구도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쨌든 대선의 날짜는 정해져 있죠. 3월 9일이라는 날짜.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물리적으로 제가 바꿀 수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사실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게 미약한 목소리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모두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폭력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네. 여성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양당 구조 안에서 후보자를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가 됐었을 때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내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성 폭력과 안전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것 같던가요? 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치인과 그 정당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정치를 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어마어마한 거물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폭력을 모두 다 무시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피해자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에 앞장설 수 있는 정치 세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여성들에겐 일상에서의 가장 큰 공격과 그다음에 피해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시자 지금 이제 후보자가 되신 분께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계속해서 범죄와 맞서 싸워 오셨고 범죄자들을 잡으셨던 이력도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 뵀었을 때 여성 안전만큼은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다. 그 여성 안전을 지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벗어 던지고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는 저는 윤석열 후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심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후보와의 그 만남이었습니까? 네, 사실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김한길 대표님께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었는데 첫 제안은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었어요? 네, 김한길 위원장님께 제안 받았습니다. 그 원래 안면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 김한길 위원장님도 저를 잘 모르셨어요.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좀 젊은 청년들이 함께 아이디어도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제 집과는 반대하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보와 중도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이제 저를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뵙고 저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 김한길 대표님께서 왜 정권 교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 수 있는지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아도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국힘에 입당하지 않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선대위가 아니다. 별개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꼭 만나고 싶다고 좀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제왕적 권력을 지닌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초심을 잃거나 정치적 목표 의식을 잃기 너무 쉬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자일 때부터 더더욱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심과 확답을 윤석열 후보님께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나 영상 같은 걸 보면 윤석열 후보님이 좀 무섭고 약간 좀 고압적이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뵈니까 제가 덩치랑 그분의 이제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고압적이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조폭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과드렸어요. 제가 너무 이제 영상만 보고 저도 이렇게 얼굴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조폭이냐 양아치냐를 뽑는 선거다라고 이번 대선판을 비판하실 때는 그게 외모만 보고 비판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크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었을 때 신지혜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저를 얼굴을 직접 보면 되게 순둥순둥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것처럼 사실 화면 안에 있는 사람과 화면 밖에 있는 사람은 특히 정치인일수록 더더욱 다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비춰지고 국민들께 각인될 그러니까 진정한 그의 모습이 각인될 시간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윤 후보님을 직접 뵈니까 제가 우려하거나 고민했었던 조폭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선 완전히 저는 탈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굉장히 경청하고 저보다 정치 후배로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나는 마음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새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는 30대 장관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신지혜 부위원장한테 그 장관 자리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론도 막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고 저는 지금 자리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 너무 절박해요. 제가 자리 욕심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에 오지 않았겠죠. 민주당에 가는 게 가장 최선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 욕심이 있었다면? 자리 욕심이 있다면 제가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에서 봤었을 때 그게 더 용이하고 편한 과정이죠. 근데 제가 민주당을 한때 지지했었고 또 진보 쪽에 몸담았었던 사람으로서 정권 교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도 보장받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초심을 변치 않으면서 그 약속만 하나만 믿고 저도 마음을 먹었고 윤 후보님을 믿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합류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자리를 탐해서 간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갔다 말씀하셨고 또 뭔가 정치인이니까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신 부위원장이 펼쳐오신 이상이라는 건 페미니즘이고 탈원전주의였고 이 기조를 그럼 유지하면서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이상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해오셨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강직하십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란 그런 대나무 같은 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바람에 잘 흔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님께서 저와 많이 달라도 99%가 달라도 1%가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자, 윤 후보님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을 보면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페미니즘과는 정반대의 선분들이 많아요. 당 네. 지지자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이 당대표인지 모르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과거 발언하고 비슷한 궤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그건 네. 굉장히 위험하다. 네. 당의 방침을 위배하면 제지하겠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내부에 있는 당내의 불안과 당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란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얘기세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 물론 저는 내부에서 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겠지만 윤 후보님께 페미니즘을 강요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분께 뭔가를 가르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로 피해 입었었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죽이고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저의 첫 번째 임무이고 만약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내부에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저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설득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이경민 부대변인이 자신의 SNS에다가 사실 몇 번 쓰고 버리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어제 밤에 썼다가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한 상태인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쓰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쓰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후보님이 당선되는 것,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담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을 함께 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일조를 할 생각이고. 자,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라는 목표 하에 내가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힘이 된다는 거는 그분이 뽑히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 외부의 비판도 적지가 않아요. 네. 그럼 신지혜 부위원장이 들어가시면서 여성계의 표나 뭐 이런 지지자들의 표가 많이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여성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바로 전날 사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해온 당으로 입당을 하면 이거는 양당 정치 혹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페미니즘이 패배한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강민진 대표는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네, 그건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입당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페미니즘이 어떤 당이나 어떤 진영에만 소속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주의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요. 근데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이 초유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저에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그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성의 하셔서 안전과 폭력을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와 더불어 신지혜 위원장이 계속 추구해 오신 그런 거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도 받으신 건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탈원전에 대한 지지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것을 후보자가 약속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혹은 더 큰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 자체가 양당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법적 구조로 사고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부터 대선 구도를 양장화 구도에서 다자 구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러니까 안심연대를 주창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다가옵니다. 제3지대에서 뭔가 해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자칫하다가 정권이 재연장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할지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뾰족한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결심의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국민의 저 이준석 대표하고 밥 한 끼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밥을 제가 대접드리려고 해요. 아, 연락해 보셨어요? 아직 연락은 안 했습니다. 오늘 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일정이 끝나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렇게 토론해서 맨날 싸우시다가 밥자리는 괜찮을려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예,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